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민라디오 정오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딸 취업 청탁 논란을 일으킨 윤우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한국군이 대비태세를 평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을 시도합니다. 경기가 부진하지만 복권은 비교적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될 통합 삼성물산이 내일 출범합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국민라디오 12시 정오뉴스입니다. 먼저 정치부문 소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을 시도합니다. 여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개최되는 이날 전체 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연합은 FTA 처리와 관련해 국회 내 별도의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외통위 상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대비태세를 평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군도 준 전시상태 해제에 이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방부대에 내린 특별경계 근무령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목함 지뢰와 포격 도발로 최전방 부대에 하달된 최고 경계태세와 적의 국지적 위협이 고조될 때 내려지는 진돗개 하나가 모두 해제됐다면서 지금은 대비태세가 평시 수준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딸 취업 청탁 논란을 일으킨 윤우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17일 윤 의원이 2013년 9월 딸이 LG디스플레이 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이후 윤 의원과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윤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후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어제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의 강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간 회동에서 핵심 쟁점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입니다. 한 해 8,800억 원 규모로 알려진 특수활동비는 여러 부처에 걸쳐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사용처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벌 총수 및 그 일가와 대기업 대표들의 증인 참고인 채택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벌 회장님들의 소환을 둘러싼 여야 사파 싸움은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해서 벌어지는 광경이지만 올해는 특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등의 여파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가 한층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여기에다 국감의 단골 소재가 된 자원비리 의혹을 비롯해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등 재벌 및 대기업이 연관된 사건들이 적잖이 발생해 올해도 증인 참고인들로 발디딜 틈 없는 빽빽한 국감 현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부문 소식입니다. 2018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영어와 국어의 학습 부담이 줄어듭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연극과 독서 수업은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10시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교육과 교육과정 정책연구팀과 공동으로 초등통합, 국어, 영어, 제2외국어 한문의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9월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 달부터 보행자와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입니다. 포스코 비리의 정점으로 꼽히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이번 주 중 검찰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정 전 회장을 이번 주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의 소환 일정이 구체화한 것은 올 3월 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포스코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고 약 6개월 만입니다.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사라졌지만 이런 역사적인 판결 이후에도 혼인과 이혼 풍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후 바람 피우는 배우자가 늘고 적반하장격으로 이들이 내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간통죄 폐지보다는 대법원에 계류된 이혼 소송의 파탄주의 인정 여부가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거의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지난해 점검 실적은 외려 뒷걸음질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011년 2,992명에서 2012년 2,488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4,196명으로 껑충 뛰고서 2014년에는 5,814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회계사 3명 가운데 1명은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에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41개 회계법인의 2014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3일,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 속한 등록 회계사 수는 5,1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 회계사의 29.1%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전체 법인 소속 회계사 9,437명 가운데 4대 법인 소속 회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54.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만 이 비중은 2013년 말 58.1%, 작년 3월 말 57%에 이어 올해 더 감소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비가 오다 오후에 그치겠으나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 영서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부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가 발표한 최근 대중국 수출 유망 품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0.7%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1%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초로 두 자릿수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은 2003년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선 이후 매년 점유율을 높이며 2위와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여파에서 벗어나 호전되는 기밀이 보였던 제조업 체감 경기가 8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체감 경기는 여가, 운수, 숙박업을 중심으로 7월에 이어 두 달째 호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5년 8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를 보면 제조업의 8월 업황은 68로 집계돼 7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될 통합 삼성물산이 9월 1일 출범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탄생한 뉴 삼성물산은 2020년 매출 60조 원, 세전이익 4조 원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의식주휴 및 바이오 선도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투톱 기업의 위상을 가질 전망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44일간의 격전을 치른 끝에 법원과 주주들의 심판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복권은 비교적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내놓은 2015년 상반기 복권 판매 동향을 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복권 판매액은 1조 7,700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 전체 판매 계획인 3조 4,401억 원보다 51.5%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롯데케미칼, 롯데제과의 말레이시아 인도 현지 공장을 둘러보는 등 한일 롯데의 원 리더로서 활발한 국내외 현장 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확인한 경영권 우위를 바탕으로 진정한 총수로서 입지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당분간 신 회장은 실추된 그룹 이미지를 회복하고 복합 쇼핑몰 해외 수출, 한일 롯데 시너지 등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 직접 경영 전면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지난 29일 정비업체 직원이 지하철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철도교통사고로 월 평균 12.5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철도 교통사고 사상자는 826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승강장, 선로 등에서 열차의 충돌에 숨지거나 다친 승객 및 철도 관련 직원들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열차에 부딪힌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스포츠 부문 소식입니다. 추신수가 6경기 안타를 치고 후반기 선발로 출전한 전 경기에서 출루하는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추신수는 어제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홈 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치고 득점 하나를 올렸습니다. 텍사스는 선발 투수 데릭 홀랜드의 눈부신 역투와 타자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6대0으로 이기고 4연승에 신바람을 냈습니다. 레버쿠전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날드 손흥민이 오늘 오전 축구 국가대표팀 합류를 위해 귀국했습니다. 손흥민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라오스와의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고 이적료인 3천만 유로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한 손흥민은 귀국 현장에 다수의 취재진이 몰렸지만 말을 아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오후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리는 대표팀 훈련에서 몸을 풀게 됩니다. 한국 육상이 베이징에서 세계의 높은 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20일 개막해 30일 폐막한 제15회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 12명의 선수가 출전했지만 남자 경보 20km 김연섭만이 톱10에 진입했습니다. 다른 11명은 세계 정상권과의 격차만 확인했습니다. 내심 바랐던 한국 기록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연섭은 한국 육상 역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연섭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회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남자 20km 경보에서 1시간 21분 40초를 기록해 10위에 올랐습니다. 군 입대 전 또 한 차례 우승을 노렸던 배상문이 제이슨 데이의 독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군 입대가 예정된 배상문은 오늘 미국 뉴저지의 에디슨의 플레인필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미국 프로골프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바클레이스 4라운드에서 공동 선두로 출발했지만 버디는 3개에 그치고 보기 5개를 쏟아내 2타를 얻었습니다. 2타를 잃었습니다. 합계 9언더파 271타를 친 배상문은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국민TV 정오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